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입니다. 오늘 진짜 빨리 들어갔어요. 10분 빨리 들어갔죠? 원래 9시 시작하는데 곽수산 정치 라이브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뭐 일찍 들어와 주시는 분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아무래도 좀 분노에 가득 찬 하루가 아니셨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지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뭐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확실하게 잡아 끌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쫑딸구맘님이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개빡치네요 라고 네 채팅해 주셨고, 오승환님 개빡치는 금요일입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오늘 잠도 거의 못 자고 하루 종일 이게 윤석열 하나 때문에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분노의 마음을 방법으로, 감정 표현과 함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먼저 제 짝꿍이죠. 우리 박영식 평론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네, 이러다가 8시 40분에 또 시작하겠네. 네. 8시 50분에서 8시 40분, 이제 8시 반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왜 갑자기 왜 옷을 벗어요? 8시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군요. 예. 점점 일찍 시작하겠네. 발전하는 모습 좋습니다. 아직 소개 안 해드리고 이분 막 지금 드릉드릉 시동 걸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진짜 우리 두 분께서도 뭐 여쭤봐야 뭐 하겠습니까? 분노는 두말할 필요 없을 거고, 일단 우리 평론가님부터 아침부터 이 상황을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라데이션으로 한 정오까지는 그래도 그라데이션으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오가 넘어서서 1시 반쯤에 사실 좀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요. 체포 시도를 중단하고 돌아가겠다라는 속보가 뜨자마자 그라데이션했던 기대감이 그라데이션 분노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이 더 큰 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일단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의 있게 일몰까지는 좀 기다려봤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한 걸음 더 시도해보는 그 공수처나 공조본의 시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1시 반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거 뭐 공수처가 빈손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공수를 했다, 공수고 한 건데 너무 좀 분노스러워서 시간대별로 굳이 나누자면 그라데이션 분노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 더 말씀 잘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고요. 국가의 법이 무너진 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네. 대변인님은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아침에 그 1차 저지선이죠. 네. 1차 대치가 끝나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세봤어요. 근데 저 인력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러면은 라는 생각을 했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밑그림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과정인데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좀 설레게 했던 공수처가 어둑어둑한 이 새벽에 아침 일찍 과천청사를 출발해서 윤석열 잡으러 간다라는 그 시간대고요. 저거 보면서 와 진짜 잡는구나 이제 드디어. 그때 그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요 장면이죠. 이제 막 1차. 저 지금 하얀색 머리 저분이 이대환 부장검사 공수처에, 그러니까 어제 박범계 의원 저희가 모셔서 얘기했었지만은 윤석열을 체포하면은 이제 저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저지선 생각보다 좀 쉽게 뚫렸어요. 그냥 얘기 좀 나누고 바로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여서 이게 제재가 심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서부터 관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극렬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병력이 분산되죠. 그래서 저기는 그냥
막는 척하고 관저의 입구에 있는 곳에 더 많은 인원이 배치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 요거는 됐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취소하고 공수처에서. 예. 어쨌든 그림 보면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네. 다들 이 정도 되면 수사 인력을 교체를 좀 해주거나 수사 인력을 예 저기 대치하고 있는 공수처와 공조본에 있는 수사 인력들을 다른 사람을 좀 대체를 해주거나 너무 추울 수도 있고 좀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대체를 해줘서 대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당연히 했죠. 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일몰 시간 전까지는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을 했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예상은 글쎄요, 완전히 빗나가 버리네요. 네, 너무 무능한 모습을 여과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공수처에서 뭐 브리핑할 때 뭐 200m 앞두고 저지가 가장 강했고 팔짱을 낀 상태에서 화기를 지참하고 있는 경호처 인력들이 저항이 거셌다. 여러 이제 입장을 했죠. 백브리핑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뭐 TV조선 단독 보도라든지 여타 종합편성 채널 쪽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마치 공수처에서 흘려준 것 같은 이런 언론 플레이들이 전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제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추잡하게 굴 거라고 공수처는 과연 예상을 못했던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간 인력만 하더라도 아까 이제 윤재관 대변인께서 세보셨다고 하시니까 채 뭐 한 몇백 명 안 되는 인원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저항을 예상했다라고 한다면 무능한 거고 예상을 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경찰 쪽의 경찰 특공대라든지 더 많은 숫자의 인원과 더 강한 인력들을 보강받아서 지원받아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뭐 억측하거나 조롱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시간이 1시 반이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배고파서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조롱들을 할 정도입니다. 네. 하필이면 시간이 1시 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점심때까지 고생은 많았겠지만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공수처가 물러나 버리니까 뭐랄까 아침부터 그 시간 늦게까지 이 생업을 뒤로하고 생중계를 봤던 국민분들의 입장은 우리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국격 대참사라고 보는 게 그 똑같은 장면을 국내에만 중계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다 중계했죠. CNN 중계했죠. BBC 중계했죠. NHK도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격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질 대로 무너질 그 공간도 없다. 지하를 뚫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저기 한남동이 외교촌이잖아요. 그렇죠. 외교 공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참담하고요. 오늘 저는 그 조국혁신당에서 경호처 4인방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그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를 하고 네. 막 귀가하는 차에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허망해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경호처의 불법적인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압해야 될 공수처가 저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시쳇말로 깡도 없이 그러니까요. 저 정도 깡도 없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 특히나 내란 수계를 잡겠다고 나섰는지 정말 한마디 정말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네. 그런데 우리가 저 정도까지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상을 했고 바로 뭐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긴 했죠. 경호처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을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라라고 계속 야당에서 요구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동시에 네. 그도 역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체포에
체포를 방해하는 목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다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고두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변인님이 얘기 꺼내신 김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바로 좀 여쭤보자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이 경호처 인사들 파면 안 하면은 탄핵과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어쨌든 최상목이 오늘 아예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겁하게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오늘 여의도에 아마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온 것 같아요. 네. 예, 경제계 관련된 행사인지 중소기업 회관 빌딩 그 건물에서 제가 점심 때 봤는데 경호 인력이 아직 쫙 깔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른 나라 불구경하는 모양새였죠. 예,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좀 매우 무책임한 형태를 보였고 최근에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보도들을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게 경호 인력을 더 투입하라라는 지시까지도 내렸다. 이런 보도까지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또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최상목의 탄핵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네. 정당으로서 오늘 보였던 그 최상목의 모습은 더 이상 그가 말했던 국격 그리고 국가 신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바로 내란 공범의 혐의로 바로 탄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국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법치가 무너진 날의 책임자는 총책임자는 권한대행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쭉 타임라인을 보시면 대문 하얀색 대문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게 순조롭게 풀릴 거라는 생각들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8시 2분쯤에 일단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속보들이 많이 떴는데 일단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대형 버스의 차벽에 막혔고 네. 그 중간 언덕을 넘어가는데 기갑차하고 또 작은 버스가 또 등장해가지고 2차 저지선을 만들었고 네. 그 위를 또 올라가니까 수방사 인력이라고 하죠. 이제 그 군 부대와 대치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 길진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관저 인근에 가서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립이 길어지고 그걸 뚫지 못해서 대통령 얼굴은 윤석열 얼굴은 보고 오지도 못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는 한남동 관저의 대통령직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관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권한대행이거든요. 지금 윤재관 네.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움직일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야. 윤석열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찰한테 인력을 좀 더 거들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경호처 당신들은 빠져라 공무집행 방해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대통령 경호처는 물러나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누구인가? 최상목입니다. 아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해주신 보도를 제가 사실 못 보고 들어와서 지금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게. 네. 경호를 보강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공무집행 방해를 방해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니까 경찰을 동원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한가한 거죠. 그러니까 와. 우리가 바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정반대의 길을 최상목 대행이 오늘 한 것이 꼬리가 잡힌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주신 기사가 뭐냐면은 지금 채널A 보도인데 대통령실 요청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목에게 경찰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을 했고 이거는 이제 공수처를 돕는 인력이 아닌 거잖아요. 네, 정반대 일을 하라는 거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인력을 더 투입해달라고 요청을 정진석이 했고 최상목이 경찰청 고위 간부한테 요거를 지시를 했지만 경찰청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는 이거 항명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배치되는 포인트가 오늘 그 체포 과정에서 정진석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경호처에 뭐 그런 권한도 없고 감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피해버렸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그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최상목의 지시가 정말 사실이라면 경찰과 경찰이 충돌하도록 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조본에 있는 경찰 인력과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인력 사이에 충돌을 조장한 거예요. 그걸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에도 아니고요. 경찰 내 경찰과 경찰이 충돌하도록 지시한 거니까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거 되게 심각하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네. 정신 상태부터 똑같다. 윤석열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었던 그런 선택을 할 때부터 뭐 상설특검도 일단 아니거니 뭐 일반 특검도 다 거부할 때부터 그리고 오늘 지금 막 방금 전해주신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근데 중요한 건 형식적인 권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든지 국회 선출목 말이죠. 그런 것만 하면 다행일 텐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킬 바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곱씹어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인력을 보강하라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요구한 것을 최상목이 들어줘서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했다. 경찰청장 권한대행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럴 사람이라고 우리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진석이 사표를 내니까 3번이나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 최상목이 읍소해가지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그런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월 1일에도 그 저기 현충원 다녀오는 길목에 뭐 이제 그 비서실장직을 그만둔다는 그 의사를 그 나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깨를 살짝 이렇게 팔뚝을 치면서 상모가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장관 이 경제부 총리를 대하는 태도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그렇죠. 예. 그때부터 불안했는데 오늘 이 보도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중앙일보 보도도 우리 작가님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이 좀 충격적인 게 최상목이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서 군 병력 그러니까 대치했던 군 병력에 최상목이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상목의 말을 오히려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길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최상목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이거 이제 본색을 좀 제대로 드러낸다고 봐도 될까요? 이거 뭡니까 이 사람?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 국격 대참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집행의 실패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 원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다. 이 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인 파악을 왜 오늘 이렇게 막혔고 왜 공수처가 이렇게 빠르게 끝내버렸나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그리고 다시 잡으러 간다면은 어떤 게 좀 해결이 돼야 오늘 같은 상황을 또 맞이하진 않을까 요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3번 막힌 거죠? 네, 공수처 들어갈 때 맞아요. 입구에서 한번 막혔고 근데 그거는 이제 경찰 인력인가요? 막았던 거는? 1차에서 막았던 거는? 근데 생각보다 이건 좀 금방 들어갔고 중간에 2차로 막힌 게 이제 수방사입니다. 그런데 이 수방사에 막혔다가 이것도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이 수방사가 군대에서 군부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가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합참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내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될 입장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이었죠. 네. 근데 2022년도 하반기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왜냐 네. 워낙 기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유신 시대에 차지철이 맞습니다.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지철이 대통령의 경호처장인데 군과 경찰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유신 시대 때 처음으로 시행령 대통령 경호처 시행령으로 그 권한을 다 줬죠. 그러면서 차지철이 이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서 그렇게 이제 유신을 계속 보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똑같은 행위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시행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많이 돼서 김용현 너 제2의 차지철 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세게 했고 경찰마저도 아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라고 하는 것을 그로 문구를 바꿔가지고 경호처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휘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따지면 윤석열 정부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 유신 시대로 갔던 겁니다. 유신 시대로.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수방사 인력은 맞는데 그 소속은 이제 경호처 소속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방사의 소속이나 네. 55 경비단에 소속돼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지휘를 경호처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그 3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막힌 게 이제 경호처한테 막힌 건데 두 번째 막혔던 이 수방사 인력도 경호처가 관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보도도 그렇고 우리가 상황을 봤던 것도 이 군병력은 약간 끝까지 대처한 게 아니라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원소속 기관이 이제 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규정상의 명칭을 따지면 작전 통제예요. 그 작전 통제를 경호처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작전 통제를 예. 그러니까 원소속 기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예. 작전 통제를 경호처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방부 권한대행이 거기서 이 영장 집행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지 마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방부 장관 날려버리고 그렇게 날린 데들 특히 또 경찰도 그랬고 명확하게 이 내란에 공모를 했거나 내란에 동조를 했고 책임 있는 자들을 분명하게 책임을 지어줬던 기관들은 오늘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나갔다는 데들 그 자들이 다시 지금 내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란에 같이 이 동조하는 자들을 제압하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국방부 그 장관 권한대행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오늘 이제 공수처의 내용도 보고 이제 저 경호처에서 내놓은 내용도 좀 보면 그 군 인력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최상목은 보도를 보면은 이 군에 철수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 정신이 제대로 나갔네요. 보통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1차 시도와 2차 시도 그러니까 저지선을 뚫고 관저 근접 지역을 갔을 때는 결국 대통령 경호처장 지시 아래 경호처가 극렬하게 대치를 했었고 확이라는 것을 지참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 사실관계로 파악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한들 준비가 덜 된 공수처라든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법과 적법한 영장, 헌법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법이 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경호처장이나 윤석열이라는 자는 결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근데 그게 절대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헌법 질서가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공수처 그리고 생각보다는 완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소수 인력들이 뭐 소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화기를 지참하고 다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요거를 지금 확인해 왔던 단계까지가 오늘의 상황인데 여러모로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들 수밖에 없죠. 그 경호처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우리가 참 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좀 많이 했죠. 워낙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요. 네. 근데 오늘은 공수처가 기관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장에 가는 자의 결기부터가 느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까 깡도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결기도 없어 보이고요. 제가 경호처장이면 오동훈 처장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장이면 공수처장이 나가서 결기를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그 공수처가 인원이 적고 상대는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상대에게 본인의 결기부터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공수처가 계속 존립할 수 있을지 진짜 심히 의심스러운데 앞으로 공수처만 계속 믿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로 따지면 이제 행정의원인데 경찰 인력들을 대대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 인력들이 스크럼 짜고 있는 인원들을 해체하고 그것들을 경찰이 계속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계속 해야 된다. 네. 오늘의 인력 정도 가지고 다음에 또 하면요. 그것도 또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야, 그러면은 우리 대변인님한테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에 막혔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리했고 이제 마지막 3차 대치 이 경호처에 최종적으로 막힌 건데 경호처 인력이 이때 꽤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경호처의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오늘 막을 때는 어떤 인력이 얼마나 나온 건지. 경호처는 알려지기로는 700명 정도가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경호처 정원은 700명 정도다. 그러니까 그 정원에는 경호 업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원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걸 다 합치면 7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것 자체가 이제 보안이죠. 예.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전해 들었던 전원에 따르면 오늘 행정 직원까지 다 동원시켰다고 합니다. 그 나왔던 수백 명들 중에 행정 직원이 포함돼 있답니까? 막고 있던 인원들 그러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행정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와 있었다.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지는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행정 인력까지 다 동원됐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무직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막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대통령을 옹해하고 하는 그런 경호 인력 플러스 그 지원 인력까지 다 나왔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 지금 경호처가 갖고 있는 사설 경비 업체로서의 면모가 오늘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이건 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사병이죠. 그렇죠. 사병입니다. 이거는 사병으로 전락한 거죠. 우리 무신 시대 때 보면 사병들 있잖아요. 네. 그 사병들이 오늘 다 준동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준동하는 비용을 국민이 혈세로 낸 돈을 가지고 했다는 거니까 경악할 수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경호처의 직원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려면은 결국에는 경호처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 문민정부 이후로 경호처장은 경호처의 공채 출신들을 승진시켜 가지고 경호처장으로 다 했죠. 공채 출신들 거기도 이제 행시하고 비슷합니다. 기수가 있어요. 공무원 자리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별도로 이제 인원을 뽑죠.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갑자기 외부 사람이 처장을 맡게 되죠. 김용현도 군 출신이고요. 지금 박종진 처장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박종준. 예.
경호처에서 계속 쭉 성장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처장을 데려왔고요. 그 박 처장은 지금 사실 바지 사장이라고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도 김용현의 직할 체제로 보여요. 경호처가 왜냐하면 김용현과 사실상 한 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이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그리고 경호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김용현 소위 말해서 처장 시대에 승승장구했고 한 몸인 것처럼 계속 같이 다니는 같이 행보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두 사람 다 경호처 5기로 동기입니다. 5기로 동